목적인데요. 저희가 깊은 연구를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잠깐 연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출할 때 제목은 그 국내 꽃축제 관련 경관화해 이용 현황하고 개선 방향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초록을 보다 보니까 전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산업 굉장히 그 화훼 산업 자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작년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냈던 건데 농가 생산액이나 이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한 번쯤 저희가 좀 봐두실 부분이 이 농가 생산액 자체, 그러니까 포당 농가 생산액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생산액 자체는 한 번 줄어든 이후로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나름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절화의 경우는 생산량이 쭉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면 분화의 경우는 이제 10년, 15년 이후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통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한 10년 정도, 한 2010년 정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초하류가 이제 앞으로 뜰 거다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초하류의 경우도 지금 생산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하루든지 약간은 위기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위기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생산자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위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좀 눈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와 관련된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걸 볼 때 제가 소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이 트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트렌드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구글 트렌드의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네이버 트렌드에서 좀 조사를 해보시면 뭐 꽃이라든가 절화, 선물 이런 쪽으로 이제 네이버 트렌드에서 관심도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는 줄어드는데 제가 일부러 좀 늘어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제 데이터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꽃과 전기구독에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관심도 자체가 쭉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꽃이 이제 선물이라든가 뭐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런 목적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일명 정기구독 개인 소비를 위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그 일반 농가들은 어려웠겠지만 이 정기구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기구독과 관련된 그 꽃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꽃을 이용한 축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꽃 축제를 동시에 이제 넣어서 했을 때 관심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거의 20년 초까지는 이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검색 워드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꽃 축제가 있으면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걸 많이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 2월, 3월 이때부터는 쭉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때 이미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꽃축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쭉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나 네이버 상에서 이 검색 키워드 관심도 쭉 줄어든 걸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딱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접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부터 일명 요즘 이야기하는 보복 소비라고 늘어나면서 이제 경관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요 축제와 관련된 부분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차는 그동안 저희가 봤던 국내 지방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꽃축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때 사용됐던 식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전망 개선 방향에 대해서 또 저희가 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역 꽃축제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저희가 조사한 거는 저희가 그 지역 꽃축제를 다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뭐 2일 이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는 한 10,000건 정도가 되는데 12,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꽃축제와 관련된 것만 1,300건 정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축제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중에 꽃축제와 관련된 것들은 꽃축제의 숫자는 2006년부터 사실은 축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역자치제가 되면서 축제가 이루어지다가 2010년 가면서 경제 위기가 오죠.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축제들이 통폐합이 되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2014년에도 전체적으로 확 줄어듭니다. 보시는 요게인데요. 2014년, 15년 이때 한번 확 줄어드는 이유가 그때 세월호하고 메르스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이 있었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7건 정도의 꽃축제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 축제 중에 꽃축제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꽃축제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보시면 줄어드는 거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꽃축제에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재작년 예측을 했을 때는 2020년에도 더 늘 거다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 못했던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꽃축제 관련된 게 딱 3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면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방문객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그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에 대한 조사가 그 지역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걸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2015년부터는 이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 인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방문객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 2018년, 2019년 되면서 이제 예산입니다만 예산이 2018년에 2019년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이제 지역 축제, 꽃축제 쪽으로만 많이 투여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이제 주로 이제 전남 지역에서 역시나 축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경남, 예, 주로 보시면 전남, 경남, 경기도 이 정도였고 일부 이제 충남 쪽에서도 약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2019년만 따로 이제 좀 따로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봤을 때는 역시나 여기 전남 쪽에서 가장 많은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렇고요. 2018년하고 2019년에는 따로 인터넷상에서 검색 키워드를 이용해서 꽃축제 이런 걸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공식적인 데이터 외에도 봤을 때는 2018년 같은 경우 역시나 전남, 경남, 충남, 경기도고요. 앞에서 보셨던 경기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데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해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도 2019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늘어서 역시나 전남,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 보시면 경남, 이 세 군데 정도에서 가장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경기도의 경우는 그 수도권이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경남이나 전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안가라나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런 지역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식물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식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축제의 경우는 꽃축제의 경우 대부분이 일단은 그 보시는 것처럼 60% 이상이 봄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꽃축제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봄만 가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봄에 축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일부 가을에 한 28%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름이나 이제 겨울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아주 한정이 됩니다. 거의 동백축제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여름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연꽃축제 정도 몇 가지 안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한계점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식물들이 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그 꽃축제 하면 꽃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역시나 이제 나무 종류입니다. 특히 이제 봄꽃 하면 우리가 막 항상 떠올리는 게 벚나무인 것처럼 벚꽃 축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만 거의 80% 정도가 거의 나무, 목본류 위주의 그런 축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1년초 정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식물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식물들의 경우는 제가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목본류 관련된 축제들이 가장 많고요. 그중에 목본류는 보시는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22종 정도의 식물들이 축제용으로 사용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중에 역시나 이제 벚나무를 이용한 벚꽃 축제.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숫자는 그때 이제 축제가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건수. 그래서 한 58건 정도가 벚나무 축제가 관련되더라. 그러니까 58 지역에서 똑같은 벚나무를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벚나무 축제, 철쭉 축제, 장미 축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늘어나기 시작한 게 요겁니다. 이제 수국 축제.
수국 축제가 초기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수국 축제가 숫자가 점점점 지역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년 초 같은 경우는 21종 정도가 사용됐다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 항상 가을 되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스모스 축제.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서든 이제 코스모스 축제가 한 17군데 정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유채라든가 해바라기는 많이 보셨던 거일 텐데 그 외에 최근에 또 다시 늘고 있는 것이 요겁니다. 이제 뎁사리. 그러니까 뎁사리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빗자루용으로 쓰던 것들인데 요즘 들어서 요 뎁사리가 가을에 빨간색으로 이제 물드는 그런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상 가치가 인정되고 여기 뎁사리가 축제로 이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수군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또 얘도 라벤더 같은 것들이 이 지역별로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축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근류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꽃무르 축제가 가장 튤립, 수선화 이제 꽃무르신데 이제 예전에 많이 하셨던 튤립이나 수선화 외에도 이제 꽃무르 축제가 서서히 이제 또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오전에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셨을 텐데 그레스 종류에서는 핑크뮬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전에는 한두 군데였다고 하면 지금 19년에는 한 17군데에서 이제 축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몇 가지가 안 되지만 몇 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됐던 식물들 좀 보여드리면 이런 뭐 꽃뎁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오라라든가 뭐 라벤더라든가 이런 꽃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진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많이 보셨던 이런 핑크뮬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팜파스 그레스 같은 경우도 서서히 이제 꽃축제로서 여기저기서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생산 관련된 건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은 이제 목본을 제외하고 이제 초하루를 얘기를 했을 때 초하루 생산한 거를 한번 봤을 때 뭐 공식적인 그 화훼 생산 통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화훼 생산 통계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부 다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한 대만 이제 받았을 때 2019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 70시군 정도에서 40헥타르 정도에서 이제 초하루를 생산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양만 저희가 2019년에 생산 양에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면적 대비로 보면 한 19.7% 정도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수로 보면은 초하루의 생산 전체 양 중에 한 15.4% 정도가 일단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생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희 화훼 생산 통계에는 아예 잡히지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딘가 봤을 때는 경남하고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많이 쓰이는 것이 역시나 이제 국화, 메리골드고 그 외에 펜지, 페추니아, 꽃양배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것 중에는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 경기도하고 충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경기도나 충남 같은 경우 축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에서 농가가 아닌 기술센터나 여기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 자체가 적습니다. 반면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그 농업기술센터나 여기서 자체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죠.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경우인데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축제에 사용되는 그런 초하루들이 생산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농가 쪽에서 생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의를 해보면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그 축제에 따라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시는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축제도 많지만 생산량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걸 축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농가에서 지자체에서 농가 쪽으로 넘겨놓으면 지역 농가에게 이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까,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경관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텐데 저희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간척지 같은 경우는 활용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척지를 이용한 경관농업단지를 좀 만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척지가 이렇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간척지가 있는데 그 넓은 땅들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이 화해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를 실제로 이런 경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옹진군에 있는 게 강화도 쪽입니다만 거기 이제 간척지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모스나 이런 경관 작물을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관광객 정도인데 그게 이제 사실 농가 수도 어떻게 연결할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새만금 쪽에서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날이라든가 부분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했던 거는 뭐 마찬가지 새만금 간척지에서 실제로 여기서 경관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초하류하고 목본유 여러 가지 좀 넣어봤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이런 공간입니다. 사실 비가 오면은 굉장히 계속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공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1년 초하루들을 한번 타종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가을이 됐을 때 보니까 이제 꽃들도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고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2019년, 202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1년 초, 숙분초, 그 다음에 목본유까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엔 별로 없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경관이 만들어지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식물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관이 잘 자란다 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간척지에서 충분히 경관용 화해를 식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물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 이 친구는 거의 대부분 1년 초들인데요. 1년 초들을 처음에 조성을 한 다음에 그냥 놔뒀어요. 거의 신경 안 쓰고 놔뒀는데 이게 2년, 3년 지날수록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종자가 떨어져서 여기서 경관을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같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발했던 식물들을 1년 초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보시는 뭐 해바라기라든가 아마란스스라든가 이런 식물들은 거기서 생존이 굉장히 잘 되더라. 물론 이게 새만금 간척지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는 이런 식물들이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됐었고요. 숙군초의 경우도 뭐 다음 보시는 많이 아시는 뭐 샤스타데이즈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에키나세아, 그런 벌로랑이, 꼬꼬매꼬리, 미국미역치, 뭐 부용이라든가 이런 식물들도 역시나 거기서 잘 살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핑크밀로도 마찬가지고 팜파스그레스, 미국미역치 전체적으로 이제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할 예정. 그 외에도 이제 목본유 같은 경우도 심었을 때 잘 안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심었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이 부들레아라는 식물이 있어서 부들레아 같은 경우 5월부터 한 10월까지 개화가 계속 진행되는 식물이다. 약간 습지성 식물이라 여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잘 안 됐고요. 나머지 식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웬만하면 거기서 잘 버티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허브 종류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월동 테스트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봐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관농업 단지, 일명 경관 화해 관련된 단지들이 좀 더 늘어나면 아마도 뭐 역시나 농가 소득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주요 경관농업 단지가 이게 꽤 오래된입니다만 주로 이제 고창의 학원농장, 청보리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강원도 이제 평창의 봉평면에 메밀꽃이 있고 부안에 유채꽃,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경관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왔던 것들이 지역마다 지역의 경관 조성을 위한 농어촌 특별 이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유원공 교수님 계시는 신안군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의 조례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화, 원추리, 튤립, 애기동국, 수국 이런 식물들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식물들 하나하나를 섬 하나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이게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만큼 지원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하셨던 튤립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쭉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 천사섬에서 이제 천사섬 1004개의 뭐 섬에다가 각각 그 섬마다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튤립의 섬 하면 임자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추리 하면 홍도 원추리이기 때문에 원추리의 섬은 홍도가 되고요. 동백의 섬 앞해도, 맨드라미의 섬 병풍도, 수선화의 섬 선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섬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경관역으로만 오게 되면 관광객만 왔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찾다 보니까 나왔던 게 바로 이 수선화의 섬입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섬 선도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군 생산 꽃을 통해서 이제 관광객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관광객 이후에 이제 구군이 생산됐을 때 구군을 이용해서 구군 같은 경우 그 화장품용 원료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원료로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구입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6차 산업으로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하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좀 극대화할 수 있거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단순히 꽃을 놨을 때 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꽃에 나름의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화해 관련 주제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자료를 발굴하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 화해 식재와 관련된 문화 사례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좀 특색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따로따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전통 장미원 있으면 그냥 장미원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장미의 뭐 재배와 관련된 그런 역사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하려고 좀 노력. 그리고 두 번째가 경관화의 식재 관리 모델 개발을 하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려주면 이런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봄에 뭐 수선화나 튤립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불빛이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갔을 때 가을에 뭐 코스모스 축제 이 정도가 연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봤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의 히타치 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히타치 공원 같은 경우는 봄에 보시면 이런 네모필라 같은 걸로 이른 봄에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식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관람할 수 있는 식재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생물 계절 부분입니다. 우리가 꽃 축제를 할 때 일정을 잡아놓긴 하는데 사실 그 일정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화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물 계절과 관련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박상국 교수님도 그런 부분 조금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해서 일명 그 생물 계절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GDD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GDD 모델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관역으로 크게 보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도심지 이제 가로 경관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열대품 화단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열대품 화단 부분을 좀 연구를 할 예정.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경관 하회를 했을 때 단순히 볼거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한다든가 그걸 활용한 부산물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식용이 됐든 약용이 됐든 기능성, 특히 이제 기능성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경관 하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식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그게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일본의 이제 북해도의 도미타팜이 이제 일종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거기는 이제 라벤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라벤더를 이용해서 거기서 추출한 향유 가지고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한 예로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성이나 이쪽에 가시면 약용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약용식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꽃이 펴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그냥 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축제가 됐을 때 단순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더 부산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정신없이 막 시간을 채우다 보니까 빨리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이제 이런 경관화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조언하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아주 오디언스들이 자동으로 치시는군요. 네, 감사드리고요. 20분 동안에 발표한 내용을 1시간 발표 분량을 아주 일사천리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플로어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건데, 이번에도 질문이 없으면 앞으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졸지 말고 여기 오신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